여자 천룡인만 아름다운 이유. 천룡인은 보통 추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래 못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씨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죠. 실제로 첫 등장 당시엔 매우 추한 얼굴이었던 묘스가르드 성은 개과천선한 이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번듯한 외모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 천룡인들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천룡인의 혈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니가 아내로 납치되거나 차를로스 성이 미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던 것처럼 천룡인들은 혈통이 너무 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천룡인 가문 외의 사람들로부터 아내를 맞아 아이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하계에서 자라며 익힌 가치관이 남아있어 근본적인 마음은 삐뚤어지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의 기사단에 소속된 천룡인들은 혹독한 훈련을 거치며 사상은 잔혹할지언정 내면의 힘은 단련되었기 때문에 얼굴이 추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피가 다이어트 달인이 된 이유. 산더미처럼 먹어치우고 풍선처럼 부푼 루피의 배는 다음 장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홀쭉해져 있습니다. 만화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긴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사실 이 초고속 소화에는 근거가 될 만한 설정이 존재합니다. 단서는 NES 로비 편에 숨어 있습니다. 당시 밀짚모자 일당의 앞을 막았던 정부 첩보기관 CP9의 요원들은 육식이라는 채술로 몸 자체를 무기로 만드는 집단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귀환, 자기 신체의 기능을 의식적으로 조종하는 기술로 이걸 소화에 적용하면 먹은 음식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에너지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 머리카락 길이까지 마음대로 조절하는 활용법이 나올 정도로 응용 범위가 넓은 기술이죠. 루피가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전투 속에서 몸으로 터득한 이 원리를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폭식 후 순간 소화라는 개그 장면이 알고 보면 세계관 설정으로 설명 가능한 장면이었던 셈이죠. 샹크스에게 어울리는 악마의 열매 5가지. 비능력자의 정점에 서 있는 사나이 샹크스. 만약 그가 악마의 열매를 먹는다면 어떤 능력이 어울릴지 팬들이 꼽은 5가지 후보입니다. 5위는 꽃꽃 열매입니다. 원하는 곳에 신체를 피워내는 이 능력이라면 잃어버린 왼팔을 사실상 되찾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분신처럼 몸을 늘려 싸우는 활용까지 가능해 전성기 이상의 전투력도 노려볼 수 있죠. 4위는 흔들흔들 열매입니다.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이 힘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열매지만 무고한 피해를 극도로 꺼리는 샹크스의 절제력이라면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다룰 적임자가 됩니다. 3위는 이글이글 열매입니다. 이미 검에 화염을 두르는 기술을 쓰는 샹크스에게 불꽃 그 자체를 지배하는 능력이 더해진다면 검술과 능력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시너지가 나오죠. 2위는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니카입니다. 열매의 의지는 루피를 선택했지만 만약 샹크스가 먹었다면 어땠을까? 실력과 카리스마, 입만까지 갖춘 그라면 또 다른 형태의 완성형 니카가 탄생했을 거라는 상상이죠. 그리고 1위는 세세 열매 환수종 모델 그리핀입니다.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를 가진 전설의 생물 그리핀은 샹크스의 애검 이름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검 이름으로까지 연결해둔 존재인 만큼 샹크스와 가장 어울리는 열매로 이만한 후보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이 좋아하는 음식. 밀짚모자 일당 멤버들의 최애 음식 전부 알고 계셨나요? 선장 루피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고기 앞에서는 이성이 사라지는 원피스 대표 육식파죠. 의외인 건 조로입니다. 주는 대로 다 먹을 것 같은 과묵한 성격이지만 취향은 확실해서 흰쌀밥과 해왕류 고기를 최고로 칩니다. 요리사 상디는 온갖 재료로 요리를 연구하는 게 일이지만 정작 본인 입맛은 해물 파스타. 여기에 의외로 막대사탕을 물고 다닐 만큼 좋아한다는 반전 취향도 있죠. 나미의 답은 당연히 귤입니다. 벨메일의 귤밭에서 자란 어린 시절이 통째로 담긴 음식이니까요. 초파는 솜사탕의 진심입니다. 오죽하면 해군이 붙인 별명부터 솜사탕을 사랑하는 초파고 현상수배서에까지 솜사탕이 함께 박제되어 있을 정도죠. 우솝은 물고기 꼬치를 비롯한 생선 요리파, 로비는 책 읽으면서도 한 손으로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파입니다. 프랑키는 콜라를 연료로 쓰는 몸답게 콜라와 찰떡인 햄버거를 즐기고 마지막 부룩의 최애는 우유입니다. 이유가 걸작인데 뼈밖에 없는 몸이니 칼슘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캐릭터 설정과 음식 취향까지 전부 맞물려 있는 디테일이죠.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 초인적인 힘을 얻는 대가로 헤엄을 잃는다. 악마의 열매의 이 절대 법칙. 이유가 뭘까요? 연재 초기 세계관 내 통설은 이랬습니다. 열매 안에 깃든 악마와 계약을 맺어 힘을 받는 대신 바다의 저주에 걸려 물에 빠지는 몸이 된다는 것. 그런데 에그헤드 편에서 베가펑크가 이 통설을 뒤집는 새로운 답을 내놨습니다. 악마의 열매에 실제로 악마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누군가의 꿈과 소망이 형태를 갖춰 태어난 것이 열매라는 주장이죠. 몸이 불이 되고 용암이 되고 용으로 변하는 능력들 전부가 인간이 꿈꿔온 소망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다는 왜 능력자를 거부하는 걸까? 원피스 세계에서 바다는 자연의 어머니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모든 생명을 품는 존재인 동시에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죠. 베가펑크의 설명에 따르면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힘을 손에 넣은 능력자들에게 분노한 바다가 그들을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 능력자가 물에서 힘이 빠지는 건 저주가 아니라 어머니의 분노였던 셈입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이 무의미해진 이유. 원피스 초창기 악마의 열매에는 명확한 서열이 있었습니다. 정점은 자연계. 몸 자체가 불이나 모래 같은 자연물이 되어 상성이 아니면 건드릴 수조차 없는 그야말로 사기 등급이었죠. 중간이 초인계, 그리고 바닥이 동물계였습니다. 실제로 동물계 능력자였던 페로
네테로와 차카가 로빈과 크로커다일에게 아무것도 못해보고 무너진 장면이 로빈과 크로커다일에게 아무것도 못해보고 무너진 장면이 당시 동물계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서열표를 두 가지 변수가 갈아엎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패기입니다. 패기를 누르면 자연계의 실체 없는 몸에도 타격이 들어가게 되면서 최강의 방어막이었던 자연계의 특권이 사실상 사라져버렸죠. 두 번째 변수는 환수종입니다. 전설 속 존재로 변신하며 특수 능력까지 딸려오는 환수종이 등장하면서 동물계의 평가는 수직 상승했는데 문제는 그 수혜가 환수종에만 몰렸다는 것. 평범한 동물로 변하는 일반 동물계는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전장을 지배하는 기준은 열매의 계열이 아니라 패기의 숙련도입니다. 열매 서열의 시대가 끝나고 살아남은 건 패기 그리고 극소수의 환수종뿐이라는 것이 현재 원피스 파워 밸런스의 핵심이죠. 가프에게 악마의 열매를 주지 않은 이유. 몽키디 가프는 열매 하나 없이 주먹만으로 능력자들을 때려잡고 록스와 해적왕을 상대해온 세계관 최강급 비능력자입니다. 그런 가프가 만약 열매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왜 작가가 그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는지 알게 됩니다. 흔들흔들 열매를 먹으면 그렇지 않아도 산을 부수는 주먹에 공간을 가르는 지진 충격파가 얹힙니다. 폭풍 열매라면 주먹이 닿는 순간마다 폭발이 터지는 인간 폭탄이 되고 독동 열매라면 스치기만 해도 중독되는 맹독 주먹이 완성되죠. 투명 열매는 더 끔찍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가프의 주먹. 말 그대로 스텔스 가프의 탄생입니다. 꽃꽃 열매까지 가면 상상이 재앙이 됩니다. 벽에서, 바닥에서, 상대 등 뒤에서 돋아나는 주먹. 사실상 가프가 두 명이 되는 셈이죠. 어떤 열매를 대입해도 결론은 밸런스 붕괴입니다. 가프가 비능력자인 건 능력이 필요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세계관의 평화를 위한 조치였는지도 모릅니다. 원피스 여자 캐릭터들의 몸매 비밀. 나미와 로빈을 비롯한 원피스 여성 캐릭터들의 비현실적인 비율. 독자들 서비스 차원이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작가가 직접 밝힌 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다는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느냐는 질문에 스스로도 기이하다고 인정하는 자신만의 작화 공식을 공개했습니다. 미술 해부학의 규칙을 통째로 무시하는 이 공식의 재료는 단출합니다.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커다란 X자 하나. 동그라미 2개로 상체의 실루엣을 잡고 거대한 X자로 극단적으로 조여진 허리 라인을 만든 뒤 남은 동그라미 하나가 골반과 하체가 되는 방식이죠. 태생의 기본인 인체 비례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도형 4개로 완성하는 구조라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비율이 나오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정교한 계산이 아니라 만화적 과장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오다식 공식. 원피스 역캐들의 몸매는 팬서비스 이전에 작가의 독특한 작화 철학이 만든 결과물이었던 셈이죠. 원피스 최악의 아빠들. 원피스는 명작이지만 아버지 복은 없는 만화입니다. 최악의 아빠 후보들을 하나씩 소환해보겠습니다. 먼저 드래곤은 이 리스트에서 그나마 정상 참작이 됩니다. 평생 아들을 방치한 건 맞지만 로그타운에서 위기의 루피를 구해줬고 나름의 배웅 인사까지 남겼으니 최소한의 관심은 증명한 셈이죠. 우솝의 아버지 야솝부터는 변명이 어렵습니다. 해적기가 자신을 불렀다며 낭만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해적이 되고 싶어서 병든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것. 훗날 우솝이 주먹 한 대를 날려도 맞아줘야 할 처지입니다. 카이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딸 야마토가 코즈키 오뎅을 자처하자 친자식을 진심으로 죽이려 들었으니까요. 다만 묘한 건 남의 집 자식인 울티와 페이지원은 거두어 보살펴줬다는 점. 친딸에게만 유독 가혹했던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저지. 이 남자는 아내와 자식들을 인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고 개조에 실패한 상디가 약하다는 판정이 나오자 미련 없이 내다버렸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원피스 아버지 서열 최하위권의 확정 멤버죠. 원피스 대표 꼴초. 원피스에서 담배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의 1순위는 상디입니다. 요리사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하루 종일 담배를 물고 살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불부터 찾으며 폼을 잡는 남자죠. 나미와 몸이 바뀌었을 때조차 나미의 몸으로 흡연을 감행했는데 나미가 이걸 넘어가준 배경에는 그녀를 키운 벨메일 역시 대단한 골초였다는 사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량으로 승부하는 쪽은 스모커입니다. 시가를 항상 2개씩 물고 다니는 진성 헤비 스모커인데 어째 등장할수록 전적은 초라해지는 게 함정이죠. 크로커다일, 아카이누, 카포네 베찌도 시가가 트레이드마크인 멤버들입니다. 가장 뜨거운 담배의 주인공은 페드로입니다. 상디와 담배를 나눠 피운 인연이 있는 그는 일당이 위기에 몰리자 물고 있던 담뱃불로 다이너마이트를 점화해 자폭이라는 최후를 선택했죠. 코라소는 담배를 사랑했지만 피울 때마다 자기 옷에 불을 붙이는 허당이었고 츠루와 마더 카르멜은 아이들 앞에서도 아랑곳 없이 담배를 태우는 대담파입니다. 와이퍼, 시류, 베이비 파이브, 히나까지가 흡연하면 떠오르는 대표 멤버들이죠. 그리고 반대편에 금연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세뇨르 핑크. 한때 누구보다 담배를 사랑했던 그는 식물인간이 된 아내 루시안을 웃게 하려고 담배 대신 공갈 젖꼭지를 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 가장 낭만적인 금연사유죠. 악마의 열매. 먹은 사람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원피스의 시그니처 같은 신비한 열매. 종류만 수백 가지가 넘으며 각각 능력이 전부 다릅니다. 크게 자연계, 초인계, 동물계 3가지 타입으로 나뉘고 어떤 능력인지 관계없이 한 개당 기본 1억 베리를 호가하며 트라팔가 로우가 먹은 수술수술 열매 같은 희귀한 능력은 50베리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개의 열매만 먹을 수 있으며 2개를 먹게 되면 몸이 버티지 못하고 터져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 열매를 2개 먹는 건 사실상 금기에 가깝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맛. 어떤 열매든 예외 없이 맛이 최악입니다.
루피도 처음 먹을 때 배트려 했고 사보, 칼리파, 카쿠 역시 최악의 맛이라 표현했습니다. 바다, 악마 열매를 먹은 능력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바다에 빠지는 순간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맥주병이 돼버리죠. 즉 악마 열매를 통해 능력을 얻는 대가로 바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에너지가 담긴 해루석에 닿아도 능력자는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계, 악마 열매 3가지 타입 중 가장 희귀하고 기본 능력이 가장 좋은 자연계 악마 열매는 자연 원소 그 자체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현재까지 등장한 자연계 능력자는 아카이누의 마그마, 아오키지의 얼음, 키자루의 빛, 에이스의 불, 스모커의 연기, 에넬의 번개 능력 등이 있습니다. 공격 관통 효과, 자연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루피가 패기가 없던 당시 스모커에게 수십 번의 공격을 해봤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고 실무에 크로코다일과 싸울 때도 일반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연계 능력자를 상대하려면 단순 물리 공격으로는 절대 타격을 줄 수 없으니 길에서 자연계 능력자를 만나면 그냥 도망치세요. 무적이라 생각되던 자연계 능력자를 잡아낼 방법은 무장색 패기와 바다 그리고 어둠 열매의 능력 딱 3가지 뿐입니다. 먼저 무장색 패기를 몸에 둘러 자연계 능력자를 공격하면 유효타를 먹일 수 있죠. 루피가 패기를 배우기 전에 자연계 능력자에게 꼼짝없이 당했지만 레일리에게 패기를 배운 이후로는 자연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중 자연계 능력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대결 장면은 해군대장 키자루가 조로를 죽이려고 할 때 나타난 레일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연계 능력의 한계, 최강의 타입이라 불리는 자연계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키자루처럼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도 패기를 두른 공격 앞에서는 그대로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각 능력마다 천적이 존재하는데 불은 마그마에 불탄다는 설정으로 이글이글 능력자 에이스의 복부를 관통시켜 죽인 아카이누의 마그마, 모래는 물에 젖으면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설정으로 알라바스타에서 루피에게 패배한 모래 능력자 크로코다일, 초인계, 악마 열매 3가지 타입 중 종류가 가장 많은 타입인 초인계 능력자는 자연계처럼 원소로 변하거나 동물계처럼 동물로 변신하는 것과 달리 신체 변형, 물질 생성, 환경 조작 등 그 종류와 방식이 워낙 다양해서 신기한 능력이 가장 많은 타입. 대표적인 능력으로 트라팔가 로우의 수술수술 능력은 자신의 주변에 룸을 만들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류, 초인계가 특별한 이유는 능력의 폭이 무한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능력, 주변을 수술실로 만들어 장기를 바꿔치기 하는 능력, 실을 만들어 하늘을 날고 상대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능력자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초인계 능력자를 상대할 때는 상대의 능력을 먼저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펠다운에서 칠무의 검은 수염 티치와 그 일당을 한 번에 제압했던 마젤란의 독 능력, 하지만 미스터3의 촥촥 능력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각성, 초인계의 각성은 자신의 능력을 주변 환경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도플라밍고가 각성했을 때 주변 건물과 땅 전부 실로 바꿨고, 카타쿠리의 쫀득쫀득 능력은 주변을 전부 떡으로 바꿔버리는 자연계 못지않은 사기적인 모습을 보였죠. 각성한 초인계 능력자는 전투 환경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루피 역시 능력을 각성한 이후 주변을 곰으로 바꿀 수 있었고, 사왕 카이도의 신체까지 곰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열매 능력 각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동물계, 동물로 변신할 수 있는 동물계 악마 열매는 일반종, 고대종, 환수종으로 나뉘며 각 동물계라도 분류에 따라 전투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벌어집니다. 3단 변신, 동물계 능력자는 인간형, 인수형, 동물형 총 3가지 단계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인수형은 인간의 지능과 동물의 신체 능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전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 동물형은 가장 강력한 신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지능적인 부분에서 인수형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일반종, 현존하는 동물을 모델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물계입니다. CP9의 로브르치가 먹은 표범 능력, 초파가 먹은 사람 열매 등 세 분류 중 가장 흔한 타입이지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고대종, 현재는 멸종한 고대 동물을 모델로 하는 동물계입니다. 일반종보다 압도적인 전투력을 자랑하는 게 특징으로 카이도의 간부 킹이 먹은 용룡 열매 모델 프테라노돈, 토비로포, 울티가 먹은 용룡 열매 모델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같은 희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멸종한 생물인 만큼 능력자 수도 굉장히 드물죠. 환수종,
동물계 세 분류 중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타입으로 일반종, 고대종이 실존하거나 멸종한 동물을 모델로 한다면 환수종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신화 생물을 모델로 합니다. 현재까지 등장한 환수종 능력자는 루피가 먹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 니카, 마르코가 먹은 새새 열매 모델 불사조, 카이도가 먹은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특수 능력 환수종이 일반종, 고대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변신 능력 이외에 고유한 특수 능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마르코는 불사조 능력을 통해 어떤 상처든 재생할 수 있으며 카이도의 청룡 능력은 구름을 만들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즉 환수종은 단순한 변신을 넘어 그 자체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신 니카 환수종 능력 중에서 가장 특별한 건 단연 루피의 능력 태양의 신 니카입니다. 태양의 신 니카를 모델로 한 고무고무 열매는 세계 정부가 800년간 그 존재를 숨겨온 열매입니다. 니카 모델의 각성이 바로 루피의 기억 핍스이며 몸이 고무처럼 자유롭게 변신하는 걸 넘어 주변 환경까지 고무로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인처럼 변신하기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신의 능력을 쓰게 되는 것이죠. 스마일 악마 열매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열매 스마일은 천재 과학자 시저 크라운이 개발하고 도플라밍고가 유통했으며 이후 카이도가 대량으로 공급받아 부하들에게 먹였습니다. 성공 확률 10%. 스마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공 확률이 단 1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0명이 먹으면 90명은 동물계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작용 실패한 90명에게는 충격적인 부작용이 생깁니다. 바로 슬픔, 분노, 고통 같은 인간의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평생 웃음밖에 지을 수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와노쿠니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강제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스마일의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0%의 확률로 악마 열매 능력을 얻게 되었다 해도 문제입니다. 진짜 악마 열매 능력과 달리 스마일은 동물의 일부분만 신체에서 튀어나오는 불완전한 형태가 대부분이라서 팔에서 동물 능력이 튀어나오거나 다리에서 동물의 발이 자라나는 시기죠. 완전한 변신이 불가능한 반쪽짜리 능력인 겁니다. 모모노스케 하지만 베가펑크가 만든 인공 악마 열매는 시저가 만든 스마일과 달리 99% 능력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베가펑크가 펑크 해저드에 남겨두고 간 인공 악마 열매를 먹게 된 모모노스케는 사왕 카이도가 먹은 청룡 열매와 동일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베가펑크는 비늘의 색이 푸른빛이 아니라 핑크색이라서 실패했다 주장했죠. 능력 각성 악마 열매 능력을 각성하게 된다면 단순히 강해지는 차원을 넘어 능력 자체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인계 각성은 자신 이외의 주변, 지형, 지물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죠. 동물계 각성은 능력이 극대화되어 차원이 다른 힘, 회복 속도, 신체 능력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각성에 따른 단점으로 능력 모델에 따라 인격이 잡아먹히는 위험성이 동반됩니다. 자연계 능력 각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마그마 능력을 사용하는 해군 원수 아카이누의 경우 능력 각성을 한 상태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루피의 각성 현재까지 등장한 능력 각성 중 가장 압도적인 건 단연 루피의 니카 모드입니다. 니카 열매가 각성하게 되면서 루피의 몸은 고무를 넘어 주변 환경 자체를 자유자재로 바꿔버리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신체 변화까지 보이며 동물계 각성과 초인계 각성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900년 전 조이보이의 능력이자 세계정부가 800년간 이 열매의 존재를 숨겨온 이유가 기업 핍스를 보면 납득이 됩니다. 능력 각성하는 방법 사왕 카이도는 루피가 니카 모드로 각성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신의 능력을 따라잡았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각성이다. 열매 재생 악마 열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능력자가 사망하면 그 열매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과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즉 악마 열매의 능력은 사용자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 어딘가에 다시 재생된다는 것이죠. 이 설정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바로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사망 직후입니다. 흰수염이 사망하자 그 능력인 흔들흔들 열매가 곧바로 검은수염 손에 들어갔습니다. 티치는 사망한 흰수염의 시신 위에 망토를 덮고 무언가를 한 뒤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뺏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원피스 최대 떡밥 중 하나인데, 힌트는 펑크 해저드에서 시저 크라운이 악마 열매 능력자인 팻 스마일리를 죽게 만들자 근처에 있던 과일 중 하나가 악마 열매로 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티치 역시 이 방법으로 흔들흔들 능력을 뺏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악마 열매를 2개 먹은 남자.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 열매를 2개 먹으면 몸이 버티지 못하고 사망한다는 설정이 있는데, 검은 수염 마샬 티치가 자신의 어둠 능력과 흰 수염을 죽이고 먹은 흔들흔들 열매 능력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이후 티치 이외에 악마 열매를 2개 먹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과연 티치가 어떻게 2개의 열매 능력을 얻게 된 것인지 의문인데, 정상결전 당시 마르코는 티치의 몸이 E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떡밥을 던졌으나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았으며, 티치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은 연출도 악마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게 된 몸에 대한 떡밥이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악마 열매 사냥꾼 검은 수염 해적단은 정상결전 이후 본격적으로 능력자 사냥을 시작했고,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지독하게 능력자 사냥을 하는 중입니다. 흔들흔들 능력과 어둠 능력을 기반으로 사왕의 자리에 오른 티치는 자신의 선원들에게 악마 열매 뺏는 노하우를 공유했고, 검은 수염 해적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능력자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은 수염 해적단이 능력자 사냥을 통해 확보한 악마 열매 능력은 힘 열매, 순간이동 능력, 구미호 능력, 질병 능력, 벌컥 열매 능력, 섬 열매 능력, 투명 능력을 보유했으며, 현 시점 사왕 중 가장 많은 능력자를 보유한 해적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뺏었나? 열매 능력을 뺏는 방법을 현재까지 나온 떡밥으로 종합해보면, 악마 열매 능력자를 살해하면 능력이 근처 과일로 이동하고 그 과일을 먹으면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이 강력한 능력자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바제스가 루피를 죽이고 고무고무 열매를 뺏으려고 할 때 등 뒤에 보자기를 메고 있었는데, 여기에 열매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